안녕하세요. 고향집 빈 방 이야기를 들려줄 저는 마산사 연극장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과 자식들이 겪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한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회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순애 씨의 이야기는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경남, 어느 깊은 산골,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오래된 기와지붕이 보입니다. 이 작은 집이 바로 순애 씨의 삶의 전부이자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순애 씨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랐고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강인한 농부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 순애 씨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지만 그에게는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지. 순애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논밭을 일구고 새벽마다 장에 나가 텃밭, 작물을 팔아 자식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었던 거친 세월 속에서도 순애 씨의 눈빛은 늘 자식들을 향한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부엌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마루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에 삐거덕거렸고 겨울밤 군불 땐 아랫목은 아이들의 잠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순애 씨는 자식들이 번듯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땀과 눈물로 일군 돈은 모두 자식들의 공부와 출세길에 아낌없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애 씨의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 딸은 명문대 교수가 되어 외국에까지 이름을 알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고 막내딸 역시 대기업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애 씨는 자식들이 출가하고 도시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상장보다 값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자식들이 도시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녀의 남은 삶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고향집에는 순애 씨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전화가 잦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늘 보고 싶어요. 엄마, 효도할게요. 걱정 마세요. 명절이면 도란도란 모여 밥을 먹고 마당에 둘러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에 자리 잡은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전화는 점차 뜸해졌고 바빠서 혹은 아이가 아파서 같은 변명 뒤에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안쓰러움만 남았습니다. 순애 씨는 매일 아침 빈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큰아들 방, 조용히 책을 읽던 둘째 딸 방, 늘 시끄럽게 친구들과 장난치던 셋째 아들 방, 그리고 막내딸의 고요한 잠결이 느껴지던 작은 방. 모든 방에는 자식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방들은 이제 먼지만 쌓여가는 고독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서울 아파트 대출에 허덕였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가고 두 아이의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니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그는 매번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역시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상 속에서 고향집은 멀고도 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에 가끔 전화라도 오면 아이들 재롱을 보라는 핑계로 서둘러 끊는 전화 속에서 순애 씨는 멀어지는 자식들의 등을 느끼곤 했습니다. 언제 한번 이 방들이 다시 꽉 찰 수 있을까? 순애 씨는 늘 빈 방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 왁자지껄 옛날 이야기를 나눌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 소망은 순애 씨가 외로움을 견뎌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자식들은 더는 부모의 소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고향집을 추억이 아니라 현실의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애 씨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인 가족회의에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이 집 파는 게 어때요? 그냥 두면 낡기만 하고 관리도 힘든데. 그 말에 순애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녀의 모든 추억이 깃든 이 집을 팔자는 말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팔자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이 돈이야? 순애 씨는 겨우 목소리를 내었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집의 가치만 보일 뿐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고향집은 더 이상 자식들이 돌아올 곳이 아니라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애 씨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외로움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 도시에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고향집뿐이었습니다. 해질녘 낡은 트럭 한 대가 순애 씨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내려오는 셋째 아들의 얼굴은 피폐했고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순애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사업 실패를 비난하고 꾸짖었을 때도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텅 빈 손을 잡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 힘들었지? 괜찮다, 괜찮아. 순애 씨는 그 어떤 질책도 그 어떤 염려도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와 온기 가득한 말로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가장 오랜만에 완벽한 안식처에 도달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순애 씨는 아들의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진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빈방들이 채워지는 듯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셋째 아들도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를 고향집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던 셋째 아들에게 순애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집이란 건 말이다.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다. 집은 말이야, 부모의 품 같은 거다. 언제든 힘들면 돌아올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너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품. 순애 씨의 그 말은 셋째 아들의 메마른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향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낡고 작은 집이 그 어떤 도시의 화려한 아파트보다도 더 소중한 보금자리임을 말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한동안 고향에 머물며 순애 씨의 곁을 지켰고 비로소 빈방 하나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어떤 이에게도 잔인했습니다. 잠깐의 따뜻했던 위로와 재회의 기쁨도 잠시. 순애 씨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아무런 짐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듯 편안한 얼굴로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왔던 고향집 안방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순애 씨의 부고는 도시의 자식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황망한 소식에 자식들은 부랴부랴 고향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상객들의 흐느낌과 오가는 이야기 소리가 섞인 장례식장이 어수선했지만
4명의 자식들 마음은 텅 빈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니 그동안의 무심함과 소홀함이 걷잡을 수 없는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만 보셨는데 내가 왜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그들의 후회는 뒤늦은 탄식과 함께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이들이 돌아간 밤, 자식들은 텅 빈 고향집 마당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당은 이제 차가운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흐릿한 달빛 아래 앙상한 감나무만이 순애 씨가 없는 빈자리를 아리도록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집이란 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품이라는 말을 그제야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팔자고 했던 집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오롯이 담긴 성지였음을,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텅 빈 고향집 마당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곳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마당 흙 위로 뚝뚝 떨어졌고 그들의 후회는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향집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던 어머니의 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품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그리고 이제는 영영 잃어버린 마음의 안식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애 씨의 고향집은 이제 정말 빈 방이 되었습니다. 빈 방은 물리적으로는 비었지만 그 안에는 순애 씨의 삶과 사랑,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헌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빈 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며 그건 없는 사랑임을 순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부모님의 품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고향집입니다. 그 집은 돈보다 더 큰 사랑과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향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빈 방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고향집 빈 방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집의 의미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